재활용 돌려막기 첫 번째입니다. 같은 명사가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걸 의미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한국어 명사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청, 요청, 호소하기, 다른 글자, 다른 발음, 그리고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죠. 한국어는 이러한 명사 단어를 다른 의미로 원할 때는 다른 글자, 다른 발음인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말이죠. 어필이라는 단어 누구든지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죠. 이 어필이 똑같은 발음으로 간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호소하기, 항소, 매력, 인기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강제 약속 문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단어마다요, 이렇게 활용도가 달라요. 그리고 쉬운 단어일수록 활용도가 더 복잡합니다. 재활용 돌려막기 두 번째인데요. 같은 명사인데요. 그게 또 동사로도 쓰인대요. 각각의 다른 의미로요. 이것 또한 영어에서는 의미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았던 어필이라는 단어인데요. 간청, 매력있다, 호소하기, 항소, 뭐 이렇게 쓰인다고 배웠죠? 그런데 이 명사의 의미로 동사가 있다네요. 매력이라는 명사의 의미로, 호소하기라는 명사의 의미로, 항소라는 명사로 쓰인 의미가 동사로 쓰이네요. 아하, 영어에선 말이죠. 이렇게 명사로 사용이 되면요, 거의 80%가 동사의 의미를 같이 함유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Rain falls, 비가 떨어집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좀 잘 안 하죠.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원어민들은 rain falls 이렇게 얘기 잘 합니다. 또 뭐 책에도 많이 나오고요. 한국인들은 그냥 it rains 비 내리다는 이 표현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rain이 비라는 명사로 쓰였고요. 여기서는 rain이라는 동사 비가 내리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문이나 회화할 때요, 이 rain을 먼저 사용해서 비라는 것을 표시할지 아니면 동사를 사용해서 비가 내린다는 표시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The price increase. increase는 증가하다는데 여기서는 가격의 증가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즉 명사입니다. 그런데 we increase our price. 우리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하, 똑같은 단어, 똑같은 발음인데요. 이것은 명사, 이것은 동사. 명사로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80%가 동사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증가라는 표시를 하고 싶은 장문이나 우리는 회화를 할 때요, 명사로 먼저 시작할까? 아니면 동사로 나중에 좀 설명을 할까? 하는 결정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재활용 돌려막기 세 번째인데요. 같은 동사인데 다른 의미로 쓰여요. 이것 또한 의미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The Fast, The Furious 기억나시죠?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를 많이 보시고 우리 흥분했던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한 가지 궁금함을 가졌어요. 아니, 이 제목에 분노가 어디에 속해 있지? 어디서 나온 분노야? 라고 해서 제가 원어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분노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 그랬더니 원어민의 대부분 99%가 분노의 질주는 안 되는 것 같아. 빠르고 격렬한, 빠르고 열정적인 뭐 이런 뜻으로는 가능하지. 라고 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엔 말이죠. fast는 빠른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빠른 말고 다른 의미들도 뭐 단단히 고정된 이런 뜻도 있지만요. 그러면 여기서 빠르는 왔을 거고 furious를 봤습니다. furious는 여기 있구나. 몹시 화가 나니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무시무시한 광란한 속도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라는 것이 아마 이것을 번역하신 분이 몹시 화가 난으로 해서 영화를 좀 유행이 타게 아니면 눈길을 끌기 위해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내가 알고 있는 의미로 번역하면 좀 이상해? 라는 의문이 들 때 어디를 찾아봐? 사전에 다 있습니다. 영어의 의역은 절대 없습니다. 즉 통합 번역은 없다는 얘기예요.
재활용 돌려막기 네 번째입니다. 같은 형용사가요, 부사로도 쓰여요. 그런데 의미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더라. 이것 또한 의미 확장입니다. 우리 뭐 자주 봤던 hard, 뭐 단단한이라고 할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working hard 할 때 열심히 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요. 부사로 사용할 때는요, 열심히 하는 이 형용사의 의미만을 대표하네요. 그렇구나. fast 우리 금세 배웠는데요. 빠른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대표하는 부사로 사용이 되어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구나. 다행입니다. well이라는 것은 형용사로 쓰면 건강한이라는 의미인데요. 부사로 사용하면 잘 있니? 라는 너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물어봅니다. 아, 의미가 비슷할 듯도 하면서 약간 아리까리하지요?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구나. late라는 이 단어는요, 형용사로 늦은, 늦게라는 형용사의 의미 그대로를 받아주는 부사구나. near, 형용사로 가까운인데요. 가까운의 그 형용사 의미를 그대로 받아주는 부사로 사용이 되는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같은 단어이지만 이렇게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재활용 돌려막기 다섯 번째인데요. 같은 단어가요, 모든 품사로 변형이 됩니다. 또 발음도 달라요. 다르니까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확장의 아주 끝판왕이라고 보겠습니다. live.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고 어떤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 문장에서 봤더니요. black lives, lives matter입니다. 이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 live, live는 live라고 발음을 합니다. live가 아니었군요. lives도 아니었고요. 아하, 그래서 흑인들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한참 인종차별이 있을 때 했던 이런 흑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돌아서서 바로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 거기서 live animals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live animals, 생명이라는 명사인 줄 알았는데요.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랍니다. 살아있는 애니멀들의 쇼. 자, 그리고서 채널을 틀었더니요, live coverage of the game이라고 스포츠 게임을 중계하고 있어요. 이걸 리브야, 라이브야? 이것은 살아있느냐? 아니요. 그것은 생방송의라는 라이브로 발음을 하는 형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녁 때 다시 텔레비를 켰더니요, The show is going out live.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이 live는 또 뭐야? 생방송의 살아있는? 아니요. 생방송으로라는 부사로 사용이 되었답니다. 아하, 같은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품사가 변형이 되면서 의미도 변형이 되는구나. I live. 그래서 내가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live를 사용했더니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live라고 한답니다. 발음이 I live. 그래서 살다. 자, 이거로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요, 동사의 의미가 the moment lives in my memory. 내 기억 속에 그 순간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남다라는 의미로 또 사용이 된답니다. liv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의미 확장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든 이 단어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라고 확정시켜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